당신은 지연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지연이의 아버지는 오직 나뿐이에요. 선영 씨, 이제라도 지연이를 제 곁에 두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밤새 열 짚어주고, 밤식 끓여주고, 실패할 때마다 위로해준 사람은 저예요. 엄마,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모든 것이 진짜 사랑이었어요.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그 순간, 한 어머니는 지옥 같은 과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딸의 창립식에 간 그날, 나는 지옥에서 온 듯한 과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골 마을, 감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작은 마을 어귀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에서 김선영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허리가 곱고 손놀림도 야무진 선영의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늘 부러워했습니다. 선영이네 딸 지연이가 또 TV에 나왔다면서?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선영은 빗자루를 멈추고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깊은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서울에서 그렇게 성공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우리 같은 시골 할머니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지연이가 대학 나와서 회사까지 차렸다니 정말 대단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선영을 둘러쌌습니다. 모두가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딸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순간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빗자루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그 잔인했던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 그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선영은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흩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 낡은 오동나무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맨 아래 칸 오래된 한지에 정성스럽게 쌓인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지를 펼치자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25살의 젊은 선영과 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선영 역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잔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을 뒤편 감나무 언덕에서 처음 만난 그 남자 박도현. 도시에서 온 젊은 사업가라며 달콤한 말로 자신을 유혹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선영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로 함께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을 전했던 그날 밤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뭐라고? 임신했다고? 도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혐오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아이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생긴. 사랑? 웃기지 마. 도연이 선영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나한테는 이미 정해진 약혼자가 있어. 서울의 재벌집 딸이라고. 너 같은 시골 촌년과 사랑이라니. 선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은 뭐였어요? 함께 서울로 가자던 약속은? 약속? 그게 약속이었다고 생각해? 그냥 심심해서 놀아준 거지. 도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같은 촌스러운 여자가
내 상대가 될 거라고 정말 생각했어? 거울이나 좀 보고 다녀. 선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당장 지워. 내 DNA가 그런 곳에서 자랄 순 없거든. 아니면 다른 남자아이라고 해. 어차피 너 같은 여자가 나만 만난 건 아니겠지? 지우라고요? 우리 아이를. 우리 아이라고 하지 마. 내가 혼자 꼬셔서 만든 거잖아. 도연이 선영을 발로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넘어지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도연 씨, 제발 버리지 마세요. 버린다고? 웃기네. 애초에 가져본 적도 없는데 뭘 버려? 도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너 같은 여자는 한 명 정도 더 있어야 나한테 기억에 남을까?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내가 널 사랑했다고 착각하지 마. 그냥 시골에서 심심할 때 시간 때우는 용도였어. 마치 강아지 한 마리 길러주는 기분이었거든. 선영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경찰 부를 거야.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도연은 그날 밤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선영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가 불러오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동네 어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직 처녀인 줄 알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은 지연을 낳던 그 밤이었습니다. 혼자서 진통을 견뎌내며 병원 복도를 걸을 때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미혼모네. 요즘 이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분만실에서 홀로 아이를 낳을 때도, 신생아실에서 혼자 지연을 바라볼 때도 선영은 그 모든 시선과 편견을 혼자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바보였어. 하지만 엄마가 혼자서라도 잘 키울게. 갓 태어난 지연을 품에 안고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선영은 혼자였습니다. 지연이 아플 때도, 학교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볼 때도,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 온 운동회를 부러워할 때도 말입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요? 어린 지연이 물었을 때 선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지연이를 지켜보고 계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선영은 사진 속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지연이는 훌륭하게 자랐어. 당신 같은 아버지 없이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정성스럽게 포장된 소포를 가져왔습니다. 김선영 어르신 계시죠? 서울에서 온 택배입니다. 발신인은 김지연이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한복과 함께 지연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오직 엄마 덕분입니다. 30년 동안 저 혼자 키워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엄마, 꼭 와주세요. 내 인생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엄마가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편지를 읽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성공 앞에서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복을 소중히 옷장에 걸어두고 선영은 창문 너머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가을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선영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눈을 뜬 것은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젯밤 지연의 편지를 읽은 후로
계속 뒤척였던 탓이었습니다. 오늘이구나.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을은 아직 고요했고 멀리 산 너머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선영은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시작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꺼낸 화장품으로 연한 화장을 하고 지연이 보내준 한복을 차례대로 입었습니다. 핑크 저고리에 연보라 치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우아해 보였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예쁘셨구나.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는 지연이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넓은 볼룸 곳곳에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는 하얀 천으로 덮인 원형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머님 자리는 여기 맨 앞 중앙입니다. 비서가 특별히 마련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테이블과는 달리 그 자리에만 고급 난초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올까 하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혹시 안 오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안 올 리가 없어요. 비서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지연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선영은 마을 입구에서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평생 몇 번 타보지도 못한 고속버스 안에서 선영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달랬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서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색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3시간 후 선영은 서울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요란한 자동차 소리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택시를 잡아 호텔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멋지시네요. 특별한 날인가 봐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딸 회사 창립식이에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그랜드 하얏트 호텔 로비에 도착한 선영은 그 웅장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장식,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지연 대표 창립식 행사장이 어디인가요? 아, 크리스탈 볼룸입니다. 엘리베이터로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안내 직원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선영은 엘리베이터에 몸을 맡겼습니다. 거울로 둘러싸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3층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선영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향 시설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선영은 용기를 내어 볼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 지연이 선영을 발견하고는 달려와 꽉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동안 키워온 딸의 따뜻한 품이 선영의 긴장을 한순간에 녹여주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대단하구나. 이 모든 게 내가 한 일이야? 선영은 화려하게 장식된 볼룸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안 계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투자자들이랑 사업 파트너들이 많이 오나? 네, 특히 저희 회사 주요 후원자분이 오세요. 회장님인데 정말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지연이 설명하는 동안 선영은 행사장 입구에 걸린 대형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지연 대표 창립식. 그런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선영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주요 후원사 도연그룹 회장 박도연. 순간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이름,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연아, 박도연이라는 분이, 박도연 회장이 누구니?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회장님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가 사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든든하게 후원해 주셨어요. 마치 아버지처럼요. 지연의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가 딸의 후원자라니.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놀라서. 선영은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잠시 앉아 계세요. 제가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지연이 어머니를 자리에 앉히고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선영은 현수막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연, 정말 그 사람이 맞는 거야? 그때 볼륨 입구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예전 그대로인 눈빛. 선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박도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선영은 볼륨 입구로 걸어 들어오는 박도현을 바라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남자의 걸음걸이와 눈빛은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박도현 역시 선영을 발견한 순간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선영 씨.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낮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쌓인 권위와 부가 그 음성에 배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떨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지연이 창립식이라고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딸을 두셨네요. 도연의 태어난 모습에 선영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는 도연의 모습이 오히려 선영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물 드세요. 회장님, 벌써 오셨네요. 지연은 도연을 보고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와 아는 사이신가 봐요? 도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와 회장님이 아시는 사이세요? 지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공기 중에 흐르는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잠시 알던 사이야. 선영이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더 좋네요. 엄마,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가 사업할 때 아버지처럼 도와주셨어요. 지연의 순수한 말에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처럼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지연은 알 리 없었습니다. 지연아, 사람들이 많이 왔나 보네. 인사 돌아야 하지 않을까? 도연이 자연스럽게 지연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아, 맞아요. 엄마, 잠시만요. 중요한 분들께 인사드리고 올게요. 지연이 다른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러 간 사이 선영과 도연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선영 씨, 어디서 이야기 좀 할까요? 사람이 너무 많네요. 도연이 조용한 코너 쪽을 가리켰습니다.
선영은 거부하고 싶었지만 이곳에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볼룸 한쪽 구석,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라고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오랜만이라고 하시는군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무슨 선영 씨예요? 저한테 그럴 자격이나 있나요? 선영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그 사과마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이 낳고, 혼자서 기르고, 당신은 그 사이에 뭐 하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사업 성공하고, 부자 되고. 선영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뭐요? 또 변명하시려고요? 선영이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제 딸이라는 걸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도연의 말에 선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몇 년 전 지연이가 사업 자금을 구하러 왔을 때 성함을 보고 혹시나 해서 알아봤더니 도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지연이가 제 딸이라는 걸. 선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후원해 주신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아니에요. 지연이는 정말 능력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라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선영이 화를 내려는 순간 지연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엄마, 회장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지연은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이야기 좀. 선영이 얼버무렸습니다. 옛날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저도 듣고 싶어요. 지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어머니와는 정말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연 씨는 저한테도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특별한 존재요? 지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영은 도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연 씨는 어떻게 보면 제 딸이기도 하니까요. 도연의 폭탄 선언에 지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딸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아. 선영이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딸이라니. 회장님, 농담이시죠?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선영이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둔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당황한 나머지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이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연아, 진정해. 여기서 이러면 진정하라고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일단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싫어요. 여기서 말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연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많이 쏠렸습니다. 행사 진행을 담당하던 직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진정하고 들어줘. 엄마가 설명해 줄게. 선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계속 물러났습니다. 설명이라고요? 30년 동안 거짓말하신 걸 지금 와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지연의 말에 선영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말할 수 없었던 거야. 말할 수 없었다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는지 아세요? 친구들 아버지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지연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게다가 제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연이 죄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마세요. 원망하지 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도연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왜 엄마를 혼자 두고 가셨어요? 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그건. 선영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지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지연이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정말 제가 당신 딸이 맞나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무릎이 꺾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도, 투자해 주신 것도 다 아닙니다. 지연 씨의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지연이 고개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화장이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었던 거네요. 제 실력도 아니고 제 노력도 아니고. 지연아, 그런 게 아니야. 선영이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저는 그동안 뭐였어요? 불쌍한 자식이었나요? 지연의 말이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일단 다른 곳으로. 도연이 제안했지만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지연은 마이크가 있는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영이 급하게 뒤따랐습니다. 지연아, 안 돼. 제발. 하지만 지연은 이미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 회사 창립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연 역시 창백한 얼굴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게 됐습니다. 제 아버지가 바로 저희 회사의 최대 후원자인 박도현 회장님이라는 걸요. 볼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성과가 제 실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것도요. 지연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볼룸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혼자 있고 싶어요. 그리고 지연은 볼룸을 나가버렸습니다. 뒤에는 당황한 선영과 도현, 그리고 웅성거리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말입니다. 창립식장을 나선 지연은 호텔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겠었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아.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선영이 간신히 지연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왜 진실을 숨기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선영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다고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가 그리워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이라고요? 지금 와서 무슨 설명을? 지연이 화를 내려던 순간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의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인터넷에 오늘 일이 다 퍼졌어요. 뭐라고요? 지연이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창립식에서 있었던 일이 누가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나 봐요.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와 있어요. 뉴스에서도 속보로 나가고 있고요. 전화를 끊은 지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1시간 후 지연의 회사 앞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각종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건물 입구는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지연 대표 나와주세요. 박도연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숨겨진 딸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기자들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사 안에서 지연은 창문 너머로 몰려든 기자들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일단 뒷문으로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피한다고요? 언제까지 피해야 해요? 지연이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이에요. 투자자들이 연락해서 투자 철회를 검토한다고 하네요. 뭐라고요? 지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정된 계약건들도 다 보류된다고 연락 왔어요. 또 다른 직원이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박도연 회장의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동안의 성과가 다 실력이 아니라 빽이었다는 식으로 여론이 돌아가고 있어요. 비서가 인터넷 기사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지연의 눈을 찔렀습니다. 금수저 김지연 아버지 백으로 성공했나? 박도연 회장의 숨겨진 딸 특혜 논란. 실력인가 연줄인가 김지연 대표 논란. 지연은 기사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선영은 호텔 로비에서 도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선영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진다고요? 어떻게요? 지연이를 제대로 도와주겠습니다. 이제라도요? 벌써 늦었어요. 지연이는 모든 걸 잃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요. 선영 씨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선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지연아, 어디 있어? 엄마가 갈게.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려요. 직원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고 투자자들도 등을 돌리고 저는 정말 실력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었나 봐요. 그런 말 하지 마. 지연이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선영이 달래려 했지만 지연의 절망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떤 얼굴로 직원들을 봐야 해요? 어떤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고 각종 추측성 기사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지연의 회사 직원들도 하나둘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장님, 저도 그만두려고 해요. 가장 믿었던 부장이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부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텅 비어가는 사무실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회사는 완전히 마비 상태였고 남은 직원은 비서와 몇 명뿐이었습니다. 선영은 시골집에서 TV 뉴스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김지연 대표의 회사, 연이은 투자 철회로 파산 위기, 박도연 회장 특혜 의혹, 검찰 수사 착수 검토,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하나 선영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야?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력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엄마. 저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회사도 망했고 사람들도 다 떠났고. 지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선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실력이 없었나 봐요. 그냥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였나 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지연이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하지만 지연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저는 시골로 내려가려고 해요. 서울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요. 전화를 끊은 후
선영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처럼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선영은 곧바로 기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지연 대표의 어머니 김선영입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싶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도연 회장의 숨겨진 딸 사건에 대해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힌다는 소식에 언론들이 들썩였습니다. 선영은 무대 뒤에서 기자회견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나요? 진행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선영은 눈이 부셨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선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의 어머니 김선영입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선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딸 지연에 대한 진실을 말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선영에게 쏠렸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박도연 회장이 맞습니다. 선영의 고백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단 한 번도 지연의 아버지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회견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가 태어나던 그날도,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도, 밤새 열이 나서 끙끙 앓을 때도 그 사람은 곁에 없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서 지연이를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손 한 번 내밀지 않은 그 사람 대신에 말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들려왔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키웠습니다. 제 손으로, 제 땀으로, 제 눈물로 키운 아이입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밤새 공부하며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혼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실패를 거듭하며 다시 일어섰을 때도 모든 순간이 오직 지연이 자신의 실력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박도연이 후원했다고요? 그래서 지연이가 성공했다고요? 선영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지연이는 이미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회견장 전체가 선영의 목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부조차 묻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영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연이의 아버지는 오직 저뿐입니다. 저만이 그 아이의 진짜 부모입니다. 그 순간 회견장 뒤쪽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기자회견 소식을 뒤늦게 알고 급하게 달려온 것입니다. 지연은 단상에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이 딸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늦었지? 미안해.
그 순간 지연은 달려가서 어머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모자가 껴안는 모습을 보며 기자들도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정성으로 쌓아 올린 진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사흘 후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선영의 진심 어린 고백과 모녀의 눈물 어린 포옹 장면이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지연을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부모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정되는 거구나. 김지연 대표, 다시 일어나세요. 응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박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영 씨, 도연그룹 본사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1시간 후 선영은 도연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마호가니 문 너머로는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선영의 눈에 도연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신문들이 흩어져 있었고 모든 헤드라인이 도연의 몰락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도연그룹 주가 연일 폭락, 박도연 회장, 이사회에서 사임 압박, 숨겨진 딸 파문, 그룹 경영 위기. 오셨군요. 도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왔습니다. 선영은 도연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대화였습니다. 선영 씨, 저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할 말이 있어요. 선영이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지연을 도와준 것 고마워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요? 선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30년 전에는 왜 해야 할 일을 안 했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지연이는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를 찾는 것 같았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산할 때도, 아파서 응급실에 갈 때도, 첫걸음마를 할 때도.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선영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이 화려한 게 당신이 지연이를 버리고 얻은 거군요. 선영 씨, 지연이를 버리고 저를 버리고 그래서 얻은 성공이군요. 선영이 돌아서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딸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지연이를 제 곁에 두고 싶어요. 안 돼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연이를 가질 자격이 없어요. 선영 씨, 제발. 아니에요. 지연이의 아버지는 오직 저뿐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동안 밤새 열이 날 때 이마를 짚어주고 시험 때마다 밤식을 끓여주고 취업 실패할 때마다 위로해준 사람은 저예요. 선영이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그냥 후원자일 뿐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만둬야겠지만요. 그때 도연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라고.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저를 해임하려고 합니다. 도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지연이한테 한 일의 대가예요. 선영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 저는 이제 정말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모든 걸 잃는다고요? 선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미래에 대한 꿈도,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선영이 도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있어서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지연이가 제게 새로운 꿈을 주었어요. 선영 씨, 당신도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하지만 지연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선영이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우리 모녀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랬듯이요. 선영은 그렇게 말하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뒤에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도연만 남겨두고 말입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선영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승부가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말로 우리만의 시간이야. 선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선영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을이 깊어진 시골 마을, 감나무 아래 작은 기와집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고, 지연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지연이 화면을 돌려보이며 물었습니다. 뭐야, 이게? 새로운 사업 계획서예요. 이번에는 정말 제 힘으로만 해보려고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연은 시골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선영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다시 희망을 찾아갔습니다. 지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선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정말 자신 있어요. 지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3개월 전의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옛날에 왜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궁금하긴 했거든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말하기 싫었어. 그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었거든.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모든 것들이 진짜 사랑이었어요. 선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아, 엄마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줘서. 모녀는 따뜻하게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달려왔습니다. 선영이네.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선영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지연이가 TV에 나온다고 하네. 성공한 사업가로 다시 나온다고. 이장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네. 지연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 몰랐구나. 서울에서 기자들이 전화 왔어. 지연이 새로운 사업 소식 들었다면서 인터뷰하고 싶다고. 지연과 선영이 서로 바라봤습니다. 사실 지연의 새로운 시작 소식은 이미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어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연의 진짜 실력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지연이 처음 창업했을 때부터 함께했던 직원들과
고객들이 하나둘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다시 함께 일하고 싶어요. 지연 대표님의 실력을 우리가 가장 잘 알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봐요. 이런 연락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골 밥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지연이 꿈을 포기할 순 없잖아.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정말 제 실력만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 엄마가 믿어. 선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혼자 시골에 있기 외로우실 텐데. 걱정하지 마. 엄마는 여기가 좋아. 그리고 선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도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요? 마을 할머니들하고 전통 음식 사업을 해보려고 해. 도시 사람들한테 건강한 시골 음식을 배달해 주는 거야. 지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도 사업을 하시겠다고요? 왜? 안 될 것 같아? 선영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엄마 요리 정말 맛있잖아요. 지연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쟁자네요? 그렇네. 누가 더 성공하나 경쟁해 볼까? 모녀가 함께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지연은 서울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신의 힘만으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고객들도 다시 신뢰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투자 문의도 많이 와요. 직원들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연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신의 실력으로 이뤄낸 성공이었습니다. 한편 시골에서는 선영의 할머니 손맛 사업이 대박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주문이 폭주해서 마을 할머니들이 총출동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선영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네. 할머니들이 이렇게 바쁜 건 처음이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어느 저녁 지연이 시골집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밥을 먹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벌써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온다면서요? 너도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 이번에는 정말 내 실력이지? 네, 이번에는 확실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딸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힘든 시절도 최근의 어려운 일들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연아. 네, 엄마. 엄마가 자랑스러워.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고 감나무에서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사랑이 새살처럼 돋아나는구나. 어둠이 내리는 시골 마을, 작은 기와집에서 흘러나오는 모녀의 웃음소리가 가을밤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끝까지 딸을 지킨 건 돈도 권력도 아닌 한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딸을 지켜낸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닌 한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감동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